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따로 언급을 하거나 중요하다 말하고 언론이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써주면 언급한 것이 무엇이든 예외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도 예산이 동결된 곳은 행운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에 이것이 새로운 통치 기술인가? 국민을 싸워 이길 적으로 생각하니까 국민을 기만해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는 고도의 전술인가? 제가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떠올리면서도 언제나 상상을 초월해서 바닥을 보여주는 윤석열 그놈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면 해프닝이라며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반대로 한두 번을 빼고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이 안 된 그 한두 번이 해프닝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예산은 삭감됩니다. 중요하다 강조하면 할수록 예산 삭감의 폭이 커집니다. 대통령 놀이에 좀 더 재미를 붙이려고 일부러 이러시나 싶은 그럴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는 군 초급 간부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급여 문제를 개선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 약속했었습니다. 급여를 챙기겠다. 대통령이 굳이 얘기를 했고 다음날 크게 보도를 했는데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을까요? 예산을 살펴보니 1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은 안 되었지만 삭감은 피했습니다. 초급 간부 예산을 삭감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현역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고 하사관보다도 그리 많지 않은 박봉이어서 지원자는 해마다 심각할 만큼 줄고 있는데 거기에 삭감까지 했다면 지원자가 아예 없어졌을 것이고 수년 뒤 군대에서는 초급 간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고 청년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불공정 문제 한두 개 수사하면서 입으로만 대충 쓰담쓰담 해주면 어차피 자신을 지지할 거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100년 대계라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100년 대계라면서 5살에 학교 보낼 방안 빨리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을 질책하고 혼내다가 막상 발표하고 보니 여론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윤석열은 갑자기 태세 전환하더니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헛짓했다며 난리더니 내년 교육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대통령에 취임하고서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과학입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과학하고 언론은 그때마다 대서특필해주더니 과학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되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R&D 예산의 경우 어떤 나라도 삭감하지 않고 동결하는 나라도 거의 없고 오히려 증액하지만 천공이 한마디 하자 부질없는 곳에 돈 쓴다면서 자신이 그것을 막겠다면서 카르텔 어쩌고를 하면서 윤석열은 과감하게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자신이 해내겠다면서 처음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그것도 30%를 삭감해버렸습니다. 바이오가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 말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바이오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예산도 큰 폭으로 깎였습니다. 연구를 해야 할 핵심 인력들과 과학계로 진입할 인재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을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역량을 키우자며 진행했던 사업들은 모두 접어야 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중점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인공지능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모 대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양자 컴퓨터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중요하다 말하면 모두 대폭 삭감됩니다. 추가 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조차 돈이 없어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대통령이 별도로 거론하지 않으면 원자력 분야처럼 증액이 됩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퍼주겠다 말한 것은 모두 반영됩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일정에서 빠지지 않고 돋보이도록 해주면 우크라이나처럼 더 많이 반영됩니다. 사우디가 이번에 김건희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는 수주 방식이 아니라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안고 가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공동투자 방식입니다. 무리 없는 엄청나게 큰 수족관에 사우디 시민들을 살게 하겠다는 네옴시티 공사는 공사기간도 엄청나게 길고 공사가 끝나도 정산받지 못합니다. 운영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온 흑자로 이익을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공사가 성공적이어도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유지가 성공적일까에 모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한국이 아니면 함께 참여할 나라가 없어 애가 타는 사우디와 국빈이라며 윤석열을 추켜 세워주면서 모든 자리에 참여시켜 김건희를 예우하는 모습에 무척이나 흡족한 윤석열을 빼곤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잘 운영되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지만
실패하거나 지연되거나 운영이 어려워지면 참여기업은 미래가 없을 수 있고 사우디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제 정치에서 심각하게 흔들릴 수도 있는 무척이나 위험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을 때 열광했던 세계의 기업들이 발을 뺀 것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자국 기업 참여를 거론하는 세계 정상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발을 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사우디가 하자는 대로 약속한 듯 보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 윤석열은 약속했지만 함께 갔던 기업들은 출구 전략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예전엔 기회였고 홍보수단이었고 명예로웠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반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불러 함께 가는 순방길에서 얻는 건 고사하고 기업이 흔들릴 만큼 뜯기는 걸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떤 외교를 했다는 구체적 기사와 그에 마땅한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시장을 잃었고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한때 형님 소리 들었던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계륵 같은 존재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무역에서 무역 적자는 더 커졌고 무역 규모는 줄었으며 내수가 살아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어느 정도 판로가 확보되었던 방산기업인 한화디펜스를 제외하면 기업도 국가도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가 중요하다면서 우주 강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과학연구원의 지하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곳에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항목 중에 전기료가 30%로 가장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기료가 없어서 내년에 100일은 일하고 싶어도 놀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원 발언을 믿고 예산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10개의 연구단을 가동하려 했는데 7개로 축소했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과학자들이 이용하는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전기료가 없어서 일부 컴퓨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전기료가 없어서 연구를 중단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윤석열이 중요하다 말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예산이 깎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용산으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영빈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영빈관에 해커들을 불러 모아 행사를 가졌습니다. 블랙 해커가 아닌 화이트 해커들입니다. 거기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핵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또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사이버 안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무척이나 중요한 분야이고 윤석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2주 전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해커들과의 행사에는 해킹대회 수상자들과 과기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제3차장, 사이버 작전 사령관 등이 참석한 아주 그럴듯하게 크게 열었던 행사입니다. 강서구 청장 선거 때문에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언론도 나름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사이버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성을 지적한 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정권이 힘을 주는 정책은 뭘로 확인합니까? 돈이 가는 곳, 예산이 배정되는 곳으로 확인합니다. 정권의 철학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집행하는 정책은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윤석열에게 관심 대상이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분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야들은 앞으로 정책 방향에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2027년까지 올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 모습은 반복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 사업으로 평가되거나 국내에서 대통령 관심사안이 되면 소폭 삭감됩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 사업으로 평가되거나 대통령 중대 관심사안이 되면 예산은 중폭으로 삭감이 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 사업으로 평가되거나 재수없게 대통령이 큰 관심으로 계속 지원할 중점 사업이라 거론하면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됩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 사업으로 평가되고 대통령의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분야는 폭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하다는 사업들이 한결같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유지하기도 힘들 만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삭감 이유를 묻고 삭감 근거가 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근거 자료가 아예 없거나 국가안보 상황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애틋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면 아마 많은 기관과 단체에선 미련 없이 행사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관심을 받지 않아야 그나마 지금의 예산이라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